예고 나가자마자 댓글이 좀 많이 달렸는데 네.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안녕하세요, 토끼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민희진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여론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증거가 연방법원에서 밝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자료를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 뉴진스도 역바이럴에 이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태그PR이라는 여론조작 업체가 민희진을 담그기 위해서 민희진 단넷을 제작했는데 이 민희진 단넷이라는 웹사이트에서는 파마니가 노동부로부터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면서 조롱을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뉴진스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나온 대로 영상화하도록 하고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민희진에 대한 여론조작이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는가에 대해서 관계를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여론조작 업체인 태그PR과 하이브 그리고 민희진, 뉴진스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첫 단추인 태그PR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에요.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문자부터 우리는 다시 봐야 될 건데요. 벤자민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이브 USPR로부터 당신에 대한 새로운 비방성을 주장받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민희진이 그럼 그 PR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벤자민은 태그PR이라고 아예 실체를 까버립니다. 그러자 여기서 민희진 대표가 답변을 하죠. 정말 크레이지하네요. 이렇게 취재원의 소속을 밝힌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거는 팩트다라고 보증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하이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해외의 대행사를 통해서 비방 자료를 뿌린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했어요. 심지어 벤자민도 비방 자료를 받았다고 말한 적 없다 확인까지 해줬다면서 벤자민까지 끌어들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벤자민의 휴대폰 문자 내역과 하이브의 보도자료 둘 중에 하나는 명백한 조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문자로 민희진을 찾아서 이렇게 문자로 남겨준 걸까요? 아니면은 하이브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사실 답은 너무 뻔하지만 이 태그PR이라는 뒷배경을 알아본다면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 태그PR이라는 회사의 뒷배경을 캐보면 아주 기가 막힌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정부 서류를 떼보면 태그PR의 매니저란에 이타카 미디어라고 선명하게 박혀있죠. 이 문서에 나오는 이타카는 하이브가 2021년 1조 2천억 원을 주고서 인수했던 스쿠터 브라운의 회사입니다. 이 문서에 나오는 이타카와 하이브의 관계에는 뉴탐사 채널에서도 아주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타카의 심장이나 다름없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6개의 판권, 그러니까 카탈로그가 인수 5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이미 샴록이라는 캐피털 회사에 팔려나가거든요. 핵심 아티스트들도 재계약 문제로 나가네 마네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하이브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 회사를 사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브의 박태희 씨가 주장을 하기로는 테일러의 카탈로그가 없어도 이타카에는 여러 자산이 있어서 좋은 가격에 산 것이라는 내용으로 해명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탈로그 판매가는 3억 달러, 한화로 약 4천억 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방시혁 의장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돈 문제에는 항상 4천억으로 기결이 됩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박태희 씨의 말이 맞다고 칠게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타카와 연관되어서 나쁜 쪽으로든 뭐든 두각을 드러낸 건 오직 태그PR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상해지죠. 하이브는 고작 이 여론조작 업체를 얻기 위해서 1조 2천억 원을 쓴 걸까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태그PR입니다. 근데 이 태그PR이 얼마나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그들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설명하면서 Usurping Management Rights라는 표현을 씁니다. Usurp, 이거는 저도 사실 몰랐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 희곡이나 무슨 반지의 제왕 이런 중세 판타지 같은 거에서 쓰이는 그런 아주 오래된 단어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뭐 Seizing Corporate Control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건데 Usurp, 아주 되게 난해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usurp을 썼다면은 이거는 네이버 팝하거나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거에다가 한국어로 경영권 찬탈을 넣으면은 딱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구글 번역기에다 대고 경영권 찬탈 이렇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번역기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한계치가 명확하죠. 그리고 문장들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것 역시 이런 주어를 박아놓고 뒤에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한국식 문장 구조이거든요. 아마도
적어도 원어민이라면은 she is 혹은 뭐 영어 중급자 이상이라면 she is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미국 헐리우드 PR 전문가들이 중학교 수준의 작문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개가 웃을 일이죠.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하이브가 1조 원을 주고 산 회사가 번역기를 하나 제대로 못 돌리는 무능한 집단이거나, 아니면 미국 회사가 한 척 꾸미기 위해서 한국 본사에 있는 누군가가 밤새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만든 자작극이거나, 어느 쪽이든 1조 원짜리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쓰레기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도 백링크를 통해서 이 사이트를 상단으로 노출시키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법원 문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질적인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냥 나쁜 짓만 하면은 어떻게든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돈으로 산 알고리즘이 진실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근데 생각보다 시대에는 많이 변했고 대중은 이제 생각보다 인터넷을 많이 믿지 않아요. 다들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인터넷의 50%는 보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학계의 점심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여론 조작을 해봤자 그게 먹히겠냐고요. 전혀 먹히지 않죠. 이렇게 태그 PR이 엄청나게 똥볼을 차는데 그래도 정말 쉽게 간과하지는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11공격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 11공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1973년에 다중인격 장애를 앓았었던 11도셋의 실화를 다룬 책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인격을 가졌던 11처럼 한 개의 컴퓨터가 수만 개의 가짜 아이디를 복제해서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그런 해킹 수법입니다. 해킹은 아니지만 일종의 그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해킹하는 그런 수법인 거죠. 물론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 쪽이 있긴 해요. 그게 어디냐면 정치권입니다. 근데 연예계에서 이런 거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정말 K-팝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단순한 바이럴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적인 여론 형성 시스템의 신원 검증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디지털 테러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테러를 위해서 대체 얼마를 썼다라는 겁니까? 네. 다시 등장하는 숫자 1조 2천억 원.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탈로그 가격 4천억. 이런 거대한 사기극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버비, 계정 관리비, 프로그램 이용료, 기자들 골프비,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아티스트들이 판매한 앨범, 팬들이 산 굿즈, 여러분들이 스트리밍한 음원 수익, 팬들의 사랑이 아티스트를 공격하는 디지털 무기로 환전이 된 겁니다. 이런 게 배임이 아니라면 뭐가 배임이겠어요. 이건 회사의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이자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지금 미국 법원에서는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이 시그널이 그 한국에서 사용하는 텔레그램이랑 비슷한 건데 이 시그널 메신저를 전부 다 오픈하라고 미국 법원이 지금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태그 PR은 그냥 좆됐습니다. 아마 그 안에는 이런 대화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번에 링크 5만 개만 더 싸. 검색어 순위 좀 더 올리는 작업을 해. 영어 문구는 대충 번역기 돌려도 돼. 어차피 한국 애들은 영어 몰라. 정말 상상만 해도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K-팝을 선도한다는 기업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검색 순위를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무서운 심리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학계에 전설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 이 이론을 정립한 독일의 여성 정치학자 노이만을 아시나요? 이 노이만은 1974년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공포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고립에 대한 공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면서 내 의견이 다수인가 소수인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의견이 소수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입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이만이 말한 근원적인 공포인 거고, 반대로 다수의 의견이라고 느껴지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커지고 결국 소용돌이처럼 온 세상을 집어삼킨다는 것이죠. 태그 PR이 정말 쓰레기 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 계정 같은 것들을 막 동원을 해서 모두가 미니진을 욕한다, 모두가 뉴진스를 손절했다, 막 이런 다수 여론을 만들어내면은요, 뉴진스를 지지하던 진짜 팬들 역시 노이만의 이론대로 침묵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틀린 건가? 다들 욕하네,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이러면서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군중심리 엄청 강하잖아요. 그렇게 진짜 팬들이 공포를 느껴서 침묵을 하게 만들고 텅 빈 운동장을 좀비 계정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